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18장 열역학 강의입니다. 엔트로피, 프리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퀄리브리엄, 평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은 프리 에너지와 이퀄리브리엄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2강에서 다룰 내용은 프리 에너지, 그리고 이제 프리 에너지가 음이 될수록 스폰테니티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스탠다드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정의하고 이걸 사용해서 어떤 반응, 주어진 과정에 대해서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에너지를 알면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와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죠. 여기가 이제 T2가 뭐 온도가 높겠죠? 예, 아무래도. 색깔이 그러니까. T1. 어떤 이제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T2에 있는, 온도가 T2인 물체가 있고, 온도가 T1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커넥터, 연결 장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가, Q가 열이 T2에서 T1으로 전달되는 상황을 보는 거죠. 예. 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엔트로피가 어떻게 됐어요? Q가 나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로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T2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T2분의 Q, 그러니까 온도분의 절대 온도분의 열량 마이너스 Q가 델타 S2죠. 여기가 델타 S2입니다. 여기 델타 S1이요. Q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Q죠. 그 다음에 온도가 T1입니다. 그래서 델타 S1은 T1분의 Q. 그럼 전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 전체 엔트로피는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럼 델타 S1이 T1분의 Q 됐죠. 델타 S2는 마이너스 T2분의 Q. 그래서 마이너스 T2분의 Q.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델타 S5를 일단 T를 통분을 했어요. T1, T2분의 Q하고 봤더니 T2 마이너스 T1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T2가 이제 이쪽 편으로 들어가서 T2가 T1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T2가 T1보다 컸어요. 그럼 자연히 열은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이 됩니다. 자연히.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T2가 T1보다 클 때는 스폰테이니어스죠. 이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S가 T2가 T1보다 크니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델타 S가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면 변화가 열 전달이 자발적이다. 만약에 같으면 열이 전달되지 않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T1, T2가 같으면 즉 델타 S가 0이면 이퀄리브리엄이다. 열적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T1이 컸어요. T2보다. T1이 크면 이게 음수죠. 델타 S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은 데로서 온도가 높은 데로 열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impossible 또는 non-spontaneous.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pontaneous 하려면 그 과정에 델타 S가 0보다 커야 되고 델타 S가 0이면 그것은 이퀄리브리엄. 그 반대. 델타 S가 0보다 작으면 그 역과정이 일어나지 그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 전달을 가지고 델타 S와 자발성의 관계, 또 델타 S와 평형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일부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가 일정하고 엔트로피는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주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 계산하고 주위의 엔트로피 계산해서 우주 엔트로피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개만 해도 힘든데 주위까지 다 해서 우주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스폰테이니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문제죠. 근데 주변에 서라운딩에 주위의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역시 T분의 Q입니다. 주위 입장에서 Q가 들어오겠죠. 개 입장에서 계산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예,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보세요. 엑소서믹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이 있어요. 뭐 방 안에 있는 난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전체가 우주입니다. 그런데 주위와 개로 이루어진 우주예요. 그래서 개에서 히트가 나오는 걸 엑소서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겁니다.
플러스 Q를 받잖아요. T분의 Q, T는 있을 거고.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쪽 경우를 보죠. 엔도서믹 프로세스래요. 엔도서믹 프로세스는 주위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감소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개의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할 때 개의 엔탈피는 감소해요. 왜? 엑소서믹이니까. 엔도서믹 일 경우는 주위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엔도서믹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의 엔탈피는 증가하죠. 엔도서믹이니까. 네, 흡수하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관계가 되냐면 주위의 Q는 마이너스 델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의 엔탈피의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죠. 걔가 줘야지 얘가 플러스가 되고 걔가 흡수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같은 볼을 갖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S 시스템 걔의 엔탈피를 온도로 나눠준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의 엔트로피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걔의 엔탈피를 계산해요. 그래서 절대온도로 나눠주면 그것이 주위에 마이너스 붙여서 주위의 엔트로피가 되죠.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 플러스 주위의 엔트로피 즉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의 엔탈피 변화로 합쳐져서 우주의 엔트로피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엔트로피는 시스템 엔트로피와 서라운딩 엔트로피 주위의 엔트로피 합이 되는데 시스템 엔트로피와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시스템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따지려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일단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나 개의 델타 S 텀이 있고 또 개의 델타 H 텀이 있고 마이너스 T분의 1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 엔트로피에 마이너스 T를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T를 곱하면 이걸 마이너스 T를 해서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T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죠. 자, T는 상태함수, S는 상태함수입니다. 물론 상태함수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T 델타 S가 상태함수가 되죠. 그 상태함수를 우리는 G란 기호를 줬어요. 그게 그래서 이 깁스란 학자가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G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T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T 곱하니까 플러스 델타 H 시스템이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T 델타 S 시스템이 됐죠. 그래서 델타 H 시스템 마이너스 T 델타 S 시스템 그러니까 온도는 공통 온도고 주위나 개의 엔트로피, 개의 엔탈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개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 G 시스템은 시스템만의 개의 성질이 된 거죠. 그래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델타 S 시스템 마이너스 T 이제 시스템 자를 빼겠습니다. 그럼 다 시스템 것만 하는 거예요. 개에 속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H-TS로 정의를 했습니다. H-TS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태함수죠. 마이너스 T 상태함수죠. S 상태함수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태함수.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은 1번 상태가 있고 2번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함수의 차이는 2번 상태함수에서 1번 상태함수의 차를 빼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럼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보세요. 아까 T2가 T1보다 컸을 때 델타 S가 0보다 컸죠. 델타 S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델타 G는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돼요. 델타 S가 0이란 얘기는 델타 G는 0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T 델타 S. T는 0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델타 S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델타 G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G와 델타 S와의 관계로부터 델타 G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스펀테이니어스, 델타 G가 0인 경우는 이퀄리브리엄, 델타 G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아니죠, 큰 경우죠. 반대가 되니까 불가능한 것이다. 자, 이런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응용 문제가 됐는데, 물이 마이너스 10도씨, 섭씨 10도의 상태가 뭐겠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반응을 하나 생각해 보죠. H2O, 리퀴드가, 액체가 H2O, 고체가 되는 것. 즉, 어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델타 0도에서 일단 우리는 알아요. 왜? 0도에서 잡열을 알잖아요. 잡열이라고 하는 게 뭐죠? 레이턴트 히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어는 열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녹음열의 반대니까. 이거 어는 과정이니까. 어는 과정에 대한 열이 그러니까 어는 과정, 어는 열이 델타 H 273, 0도씨에서 QP가 압력 일정할 때 마이너스 6000, 6007 줄입니다. 온도가 이럴 때 그렇습니다. 어는 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델타 H 273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273도 계산을 하니까 TF분의 델타 H 273이에요. 자, 그러면 6007을 마이너스 6007을 273.15 K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계산됐어요?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 21.99 줄 퍼 K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그럼 델타 G를 계산하면,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6007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21.99, 거기다 마이너스 T, 273.15 하면 0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6007을 이걸로 t로 나눈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0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3.15K에서는 델타 G가 0이고 물과 얼음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마이너스 10도가 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263.15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이 델타 H나 델타 S나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사실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도 정도에선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델타 H 263도 마이너스 6007 그리고 델타 S 263도 마이너스 21.99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델타 G 263을 계산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6007 마이너스 263.15입니다. 아까는 273.15였어요. 어디 갔죠? 여기서 이때 계산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1.99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아까 0이 나왔었어요. 220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델타 G가 0보다 작다. 그러므로 이거는 forward reaction, 다시 말해 스폰테니어스하게 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된다. 그 마이너스 10도에서는 물이 얼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장황하게 델타 G를 통해서 설명을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살펴보니까 델타 G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델타 H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S가 있죠. 근데 델타 S가 델타 G로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 T를 곱하고 델타 S를 곱해서 마이너스 T 델타 S와 델타 H를 더해서 델타 G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델타 S가 0보다 작아요. 이건 개의 델타 S입니다. 그런데 델타 H가 많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T를 곱해서 하니까 플러스가 됐지만 이것이 델타 H가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델타 G가 마이너스죠.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스폰테니어스한 것이 되죠. 또 델타 S가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리고 델타 H가 0보다 커요. 그런데 델타 S가 0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T 델타 S는 0보다 아주 많이 작아요. 그래서 델타 H보다 더 마이너스가 돼서 델타 G를 0으로 만들 수 있죠. 0이 아니라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여간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스폰테니어스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향이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경합을 해요. 물론 엔트로피가 0보다 작습니다. 아니죠. 엔탈피가 0보다 작습니다. 엔트로피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죠. 델타 G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델타 H가 0보다 작고 델타 S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T 델타 S 0보다 작고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더하니까 0보다 작죠. 당연히 많이 작죠. 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이 델타 S는 0보다 작고 дел타 H도 0보다 작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T 델타 S가 0보다 크지만 이것보다 델타 H가 0보다 많이 적으면 프리 에너지는 0보다 작다. 그리고 델타 S가 0보다 크고 대신에 엔탈피가 양이면
이것이 많이 마이너스 T 델타 S가 많이 음수면 델타 G가 음수가 되고, 이럴 경우는 하여간 델타 G가 네거티브 할 경우, 마이너스가 될 경우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 함수들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선상에서 레퍼런스 스테이트에서 다루길 바라요. 그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계산하는 모든 연력학적인 값들을 스탠다드 스테이트 펑션, 그다음에 스탠다드 이런 경우에는 깁스 프리 에너지, 스탠다드 엔트로피, 스탠다드 엔탈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정의하냐면 델타 G F 노트, 다시 말해서 스탠다드, 여기 노트가 스탠다드라는 뜻입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of formation, formation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그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를 얘기해요. 근데 어떤 거냐? 형성할 때. 그러니까 표준 상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는 주로 25도 일기압을 말합니다. 펜을 좀 쓸까요? 좀 여기다, 이제 이건 너무 레이저 포인터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25도씨 일기압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새는 SI 유니트 쓰니까 주로 이 바를 여기다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0.987 ATM이 1바입니다. 예. 그래서 25도씨 1바, 여기다 1까지 써줄까요? 예, 1바. 이때 표준 상태에 있는 원소예요.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는 동소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그러면 무정형 탄소도 있고, 그래파이트, 흑연도 있고, 또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파이트가 탄소란 원소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25도씨 1ATM 또는 1바에서 가장 안정한 알로트로프, 동소체라고 보는 거죠. 브롬은, 염소는? 염소인가요? 브롬이? 아니죠. 브롬이 아니죠. 취소 라고 그러죠. 예, 브롬인데 하여간 취소예요. 우리 옛날 말이죠. 취소한다는 뜻 아닙니다. 브롬은 액체가 표준 상태입니다. 인은 여러 가지 인이 있어요. 적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는데, 백인 알파 페이스가 표준 상태입니다. 황두, 단사황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황두, 롬빅 황이 표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알로트로프, 동소체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거, 그 엘리멘트를 로부터 탄소라면 그래파이트, 산소라면 기체 로부터 이산화탄소가 일몰이 순수한 퓨어 컴파운드라고 했어요. 스탠다드 스테이트 25도씨 일기압 또는 1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일몰이 만들어질 때에 필요한 또는 들어가는 그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 of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그럼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과연 뭐라고 그러냐? 아까 말씀대로 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를 얘기해요. 형식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바 또는 1ATM. 리퀴드는 이제 pure, 순수한 액체. 솔리드도 순수한 고체 상태. 용액에 대해서는요, 1몰랄, 아이디얼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날지도 모르겠네요. 뭐를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CO2에 깁스 프리 에너지,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 어떻게 할래? 그러면 원소, 이건 그래파이트가 탄소예요. 그리고 산소는 25도씨 일기압에서 기체입니다. 여기서부터 CO2의 순수한 CO2의 표준 상태 25도씨 일기압에서 기체죠. 예, 그래서 탄소와 그래파이트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 CO2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델타 H, 델타 S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원소 물질로부터 CO2가 1몰 만들어질 때의 엔탈피죠. 이거는 순수한 탄소, 그래파이트 1몰의 엔탈피, 순수한 산소의 엔탈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 이거 엔탈피
에서 이것과 이것의 엔탈피 빼주면 바로 이 반응의 엔탈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소 물질들의 엔탈피는 뭘로 정했습니까? 0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393.51이고 0하고 0은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51 킬로줄이 이 반응의 표준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반응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요. 엔트로피도 역시 이거 엔트로피에서 이거 엔트로피 빼주면 되죠. 스탠다드 엔트로피를 정의했으니까 그건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트로피 213.63 탄소 엔트로피 5.74 산소 엔트로피 205.03 빼주면 2.86 줄 퍼 K가 나오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로부터 델타 G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이 반응이니까요. 이 델타 H에서 마이너스 T 델타 S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H 여기서 393.51 킬로줄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했습니다. 298.15K. 그 다음에 2.86 줄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킬로줄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94.36 킬로줄이 나왔죠. 이것이 델타 G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 물질로부터 표준 상태에 있는 원소 물질 그 온도에서부터 그 표준 상태에 있는 그 물질 CO2 1몰이 생성되는 반응에 깁스 프리 에너지죠. 그래서 이것이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 오브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마이너스 394.36 킬로줄 퍼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표를 보면 아주 각 물질마다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전부 다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 찾고 원소 물질도 찾아서 할 수가 있고, 원소 물질들의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잠깐 제가 위드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알면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반응 A몰 더하기 B몰 해서 CC몰 플러스 DD몰 될 때 이거는 뭐 프로덕트의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다 더하고 거기서 리액턴트의 반응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 다 더해서 빼준 그 차가 이 반응의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이다. 반응 프리 에너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평형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일반 화학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아니면 제일 좀 어드밴스드 터픽으로서 델타 G 이퀄 RTLNQ를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G 이퀄 마이너스 RT ln Q. 마이너스 델타 ln K를 하겠죠. 델타 G 노트 이퀄 마이너스 RT ln K. K는 평형상수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1몰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요, PV 이퀄 nRT 성립하죠. 그리고 뭐 1몰이라고 했으니까 n 이퀄 1이면 뭐 PV 이퀄 RT가 성립을 할 텐데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T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G는요, DG는 VDP라는 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펀더멘털 이퀘이션이거든요. 원래는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자, 이거를 그냥 T가 콘스탄트니까 DT 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DG는 VDP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V는 1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P분의 RT죠. PV가 RT니까. 네, P분의 RT DP가 되죠. 자, 이걸 P분의 DP는 DLNP로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캘큘러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놓고 보니까 이걸 적분합니다. G0에서 G까지. 그러면 이거는 P0에서 P까지 적분이 되죠. 그래서 G0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0는 G 마이너스 G 노트는 이퀄 RT ln P 노트분의 P가 돼요. 근데 P 노트분의 P는 P 노트를 우리가 표준 상태 압력이라고 보면 이게 바로 액티비티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효과적인 농도다, 뭐 효과적인 압력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액티비티는 어떤 물질이 나타나는 케미컬 포텐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텐셜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 AA 플러스 BB
CC 플러스 DD 되는 일반적인 반응에서 델타 G는 생성물 다 더하고 반응물 다 빼주면 되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 이 릴레이션십에서 보면 G는 어떻게 됐어요? G 노트 플러스 RTLN A죠. 그래서 C, G 노트 C 플러스 CRT, 왜? C몰이 있었으니까 1몰에 대해서 RTLNA잖아요. 그래서 LNAC가 됐고 C 액티비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D, 노트 D 플러스 DRT, LNA 노트 AD가 되겠고 이제 생성물 했으니까 반응물 마이너스 A, GA 노트, G 노트 A, 마이너스 ART, LNA 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B, G 노트 B, 마이너스 BRT, LNA B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 G 노트를 이 G 노트 붙어 있는 것만 다 더하고 빼줘요. 그러면 이걸 델타 G 노트라고 그러죠. 그럼 C, G 노트 C 플러스 D, G 노트 D, 마이너스 A, G 노트 A, 마이너스 B, G 노트 B죠. 이건 똑같이 쓴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반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C, RT에서 AC의 C승이 되고 RTLN AC의 C승 플러스 RTLN AD의 D승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TLN AA의 A승 마이너스 RTLN B의 B승 이렇게 됐죠. 자, 이것들을 이 LN 텀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간 건 분모로 보내고 플러스 간 건 분자로 보내죠. 자,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게 마치 평형상수처럼 정의됐어요. 근데 지금 평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건 리액션 코션트죠. 그래서 서머다이내믹 리액션 코션트를 이렇게 썼고 이게 델타 G는 플러스 RTLN Q가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 G는 equals 델타 G 노트 플러스 RTLN Q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뭐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평형에서는 델타 G가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네, 0입니다. 그러면 봐도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Q는 KA 값이 될 거고 오, 그러네요. 그럼 0은 equal 델타 G 노트 플러스 RTLN Q죠. 그래서 델타 G 노트가 마이너스 RTLN K 라고 된 겁니다. 여기서 K가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예요. 그래서 K는 우리가 액티비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놓을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하면 델타 G 노트 아까 여러분 표에서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반응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K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약에 이 식을 여기다 마이너스 RTLN K를 여기다 집어넣고 보면 델타 G는 마이너스 RTLN K 플러스 RTLN Q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RTLN K분의 Q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반응이 진행된다는 건 이 로그 안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0보다 크려면 로그 안의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크다는 얘기는 Q가 K보다 크다는 얘기죠. Q가 K보다 크면 아니죠. 반대가 되나요? 됐어요. 델타 G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작으려면 이게 로그 함수는 이렇게 로그 함수는 이게 로그 함수가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1보다 작아야 되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1보다 작으니까 Q가 K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K가 Q보다 큰 거예요. 자, 이런 관계입니다. 0이면 Q와 K가 같은 거니까 이퀄리브리엄이고 델타 G가 0보다 크면 Q가 반대로 K가 Q보다 작은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 Q가 커져야 되니까 포워드 리액션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Q가 K보다 크니까 K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 리액션이 돼야 되는 거죠.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건 포워드 리액션, 델타 G가 0보다 크다는 건 리버스 리액션이 되는 겁니다. 델타 G가 0이라는 건 평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G와 평형상수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평형상수는 일반적으로 그 반응성의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가 크다는 건 반응물의 반응성이 좋아서 생성물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G가 굉장히 네거티브, 많이 음수라고 하는 거는 평형이 반응물 쪽으로 생성물 쪽으로 간다는 거고 델타 G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는 작다는 거는 또는 양수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
에서 그냥 있다는 거죠. 생성물 안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G가 일단 25도에서 자, 이런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T ln KA이고, KA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노트예요. 자,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많이 작다는 얘기는, 많이 작다는 KA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G 노트가 마이너스 100kJ이래요. 그럼 KA 값은 3 곱하기 10의 17승.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응을 보면 여기가 생성물이 아니고 반응물 상태고 이쪽이 생성물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성물 쪽으로 델타 G가 일단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갔고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니까 그래서 평형은 0이 되는 부분. 이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곡선이 가다가 이렇게 좀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거기거든요. 그 생성물에 다 가 있죠. 이런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델타 G가 양수 많이 더 이렇게 여기보다 많이 이렇게 클 때 100kJ 플러스 100kJ일 때 K에는 이거 역수가 되겠죠. 3 곱하기 10-18승이 돼요. 거의 반응이 안 간다는 겁니다. 생성물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0kJ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10kJ도 플러스니까 생성물 쪽으로 있겠죠. 반으로 중간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게 10kJ 정도 됐을 땐 Ka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0.01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성물 쪽으로 그대로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에서 평형을 이룰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슬로프가 0이 되는 데서 평형을 이룰 거고, 그럼 그 전에는 Q가 평형상수보다, 여기서 평형상수가 이루어지는데 작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넘어간 이쪽에서는 역반응이 Q가 Q보다 작으니까 Q가 크니까 K를 줄이려고 이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평형 배워왔던 것을 델타 G의 입장에서 델타 G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온도 효과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형상수가 어떤 온도에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아는데 다른 온도에서 평형상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실험 안 해보고 뭐 그런 얘기죠. 계산을 통해서 델타 G 노트가 마이너스 RT ln K입니다. 그런데 델타 G는 어떤 성질이냐면 델타 G 노트는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S 노트였죠. 그러면 ln K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ln 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노트죠. 그렇죠? 그런데 델타 G 노트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 노트 플러스 마이너스 RT니까 마이너스 T를 없애요. 그리고 플러스 R분의 델타 S죠. 자, K1, 이는 온도 T1일 때 K1 값입니다. 그래서 ln K1은 마이너스 R T1분의 델타 H 플러스 R분의 델타 S 노트. 델타 H나 델타 S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없다. 컨스탄트 따라가면 온도가 변했을 때 T2가 됐을 때 ln K2는 마이너스 R T2분의 델타 H 노트 플러스 R분의 델타 S 노트. 자, 2번에서 1번을 빼겠습니다. 2번에서 1번 빼니까 ln K2 마이너스 ln K1은 ln K1분의 K2죠. 이게 분모로 가요. 이게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놔두고요. R분의 델타 H 노트하고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되죠. 전 순서를 2, 1 놔두려고 마이너스 놔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만약에 T1에서 K1을 알면 온도 T2에서 K2를 알 수 있다. 델타 H를 알 경우에. 이걸 우리가 반트 이케이션이라고 그러고, 한 온도에서 평형상수 할 때 다른 온도에서 평형상수를 델타 H를 알 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ln K를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노 플러스 R분의 델타 S라고 했는데, 이거 잘 보면요, ln K를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그렇죠?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CO 플러스 H2O 해서 CO2 플러스 이 수성가스 슈프팅 리액션인데 워터 가스 리액션인데 CO2하고 H2O는 반응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ln K를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선이 뭐 이렇게 좀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거의 직선이, 이거 실험치를 표현한 겁니다. 했고, 이 슬로프, 여기 슬로프에서 우리가 어다가 마이너스 슬로프에다가
마이너스 R을 곱해주면 델타 H 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이퍼 프레셔가 이제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평형상수식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평형이에요. 페이스 이퀄리브리아, 물하고 수증기하고 평형이 있죠. 그러면 이 평형의 평형상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H2O 수증기의 증기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형상수식 쓸 때 1로 들어가니까, 액티비티가 순서 물은 1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 평형상수 자체가 뭐가 돼요? 증기압이죠. 그래서 ln K1분의 K2는 ln P1분의 P2. 즉 증기압을 vaporization enthalpy하고 온도하고 연결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ln P1분의 P2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vaporization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것은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을 할 때 다른 온도에서 증기압을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멀 보일링 포인트에 대해서 한다면, 노멀 보일링 포인트는 뭡니까?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이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인데, 어떤 끓는 점에서 현재 어떤 압력이 됐어요.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압력이 변했으면 그 LNP는 그 노멀 보일링 포인트 373.15 물의 경우에, 그리고 R분의 델타 H 해서 여기서 T 구하면 몇 도에서 끓는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다음 문제가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25도에서 증기압을 구하라, 그겁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물에 섭씨 100도에서 증기압은 얼마니까? 1atm이에요. 그건 정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즉 373.15에서는 1기압 760mmHg인지를 알기 때문에, 760토르인지 알기 때문에 즉 1기압 760토르입니다. 그래서 물의 100도에서의 증기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5도 298.15K에서는 얼마냐? 그래서 P 25도 C를 760으로 나눈 로그 값은 마이너스 8.314 R이죠. 그 다음에 이게 4,400 줄퍼몰, 4,400이라고 했어요. 제가 44만, 그러니까 43,000, 44,000, 44,000 줄퍼몰, 44005, 예, 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298.15분의 1 마이너스 373.15분의 1 해서 구하게 되면 이게 이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엑스포넨트 값을 취해주죠. 그리고 760을 곱하면 21.45 토리첼리가 나옵니다. 뭐 실제로 실험 값은 23.8 토리첼리예요. 제가 외고 있는 값이기도 한데, 근데 뭐 클라페이론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에서 그냥 이게 정확하게 상수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 나온 게 프리 에너지 체인지, 이 반응에 대해서 프리 에너지 체인지 구하래요. 이게 뭔가 하니까 보니까 글루코스네요. C6H12O6 글루코스인데, 여기 포도당 이게 포도당이고, 포도당이 산화가 됐어요. 물론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처음 상태가, 반응물 상태가 포도당하고 산소의 상태예요. 그것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의 상태로 되는 겁니다. 다 표준 상태에 있어요. 25도에서 이 반응의 프리 에너지 계산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반응의 프리 에너지를 생성물의 프리 에너지에서 합에서 반응물의 프리 에너지 합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CO2 찾고 H2O 찾고, 그러나 그 가스 상태, 리퀴드 상태, 이건 고체죠. 포도당의 델타 GF0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O2는 어떻게 돼? 이건 0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 있는 원소 물질, 아까 제가 잠깐 당황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표준 상태에 있는 원소 물질 0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거 찾은 값들을 이게 6이 있으니까 6배, 이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6배, 이것을 이제 하나니까 그냥 1배 해서 또 이건 0에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179.2 킬로줄 퍼 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1몰이 산화되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만큼 나와요.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잘 되는 반응이죠. 마이너스가 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냥 포도당 1몰을
1몰이 얼마인가요? 180g이거든요. 그냥 불로 태워서 3000kJ 뽑는 게 아니라 효소 반응에서 서서히 이렇게 몸 안에서 메타볼리즘 하죠. 카타볼라이트죠. 이게 그러니까 카타볼리즘이죠. 에너지를 이것을 이제 산화시켜서 에너지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로 이제 3100 3200 마이너스 킬로줄 정도 에너지가 얻어집니다. 3172.79.2 에너지가 얻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요. 여기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ATP로 환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ADP라고 하는 게 있고 AT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데노신이고요. 아데닌이고요. 아데닌. 염기인데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5개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염기인데 염기에 저기 리보스가 붙죠. 이제 리보스가 붙는데 여기 그 옥시전이 하나 없어가지고 디옥시리보스가 됐어. 어디 있어? 2번 탄소니까 하여간 이게 OH가 아니라 여기가 저기 H가 돼서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가 됐어요. 그래서 아데닌이 디옥시리보스에 붙고 그래서 그렇죠? 아데노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이건 이제 베이스고요. 요거까지 붙은 게 뉴클리오사이드. 이게 다 붙은 게 뉴클리오타이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뉴클리오타이드인데 특별히 이걸 아데닌에다가 디옥시리보스가 붙고 5탄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5탄당. 그리고 거기다 글리코스 링기지로 포스페이트 3개가 붙어 있는 거를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2개 붙어 있는 걸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런데 이 인산기 결합이 이게 지금 뭐 이중 결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결합이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결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여기 붙여주면서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이게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ADP에다가 인산기를 하나 붙여갖고 이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할 적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31kJ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니까 3700 아니죠. 3792였죠. 예, 3790이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100개 또 훨씬 더 많이 붙이죠. 근데 이제 로스가 있거든요. 예, 디스페이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68개 정도를 만든다. 제가 이제 뭐 대충 옛날에 생화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한 30년 전 일인데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68몰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 1몰 산화시켜가지고 생체 내에서. 예. 그래서 ATP를 갖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글루코스가 그 산화되면서 생기는 그 프리 에너지 가지고 ATP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럼 ATP가 다시 ADP 되면서 그 에너지를 다시 주겠죠. 31kJ를 주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사 과정이 있고 그 카타볼리즘, 그러니까 그 호흡 작용이 있고 대사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알라닌하고 글라이신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알라닌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건 펩타이드 본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펩타이드 본드를 자꾸 여러 개 엮어서 아미노산을 많이 붙여서 뭐 헤모글로빈도 만들고 뭐 아밀라제도 만들고 효수도 만들고 다 하거든요. 생체 내에서 다 에너지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라닌에다 글라이신 붙여서 펩타이드 본드 하나 만드는데 플러스 29kJ/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냥 이거는 델타 G가 0보다 커요. 그러면 평형상수 1보다 형편없이 작은 거고 이 반응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ATP가 ADP 플러스 포스페이트로 분해되는 가수 분해하면서 얼마 나왔죠? 31kJ 나왔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두 개, 아까 앞에 반응하고 이걸 합쳐줍니다. 그러면 ATP하고 H2O에서 ADP 플러스 인산기로 떨어져 나오는데 마이너스 31이었죠. 알라닌하고 글라이신 붙여서 알라닌 글라이신 펩타이드 만들어지는데 플러스 29였죠. 마이너스 31 플러스 29에서 마이너스 2kJ/몰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반응이 합쳐지게 되면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평형상수는 1보다 커지고 반응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표현했어요. 글루코스하고 O2하고 반응을 해서 CO2하고 H2O 되면서 이 톱니를 돌리죠. 이게 에너지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3792 킬로줄 퍼 몰. 깁스 프리 에너지 나와서 이걸 돌리니까 ATP로 원래는 아까 31kJ이면 되는데 이제 그 효율을 생각을 하니까 68몰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TP가 만들면 ATP가 다시 31kJ 떨어뜨리면서 알라닌과 글라이신을 붙여주는 반응을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알라닌 글라이신을 만드는데 이게 29kJ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2kJ 폼은 어떻게 될까요? 히트가 돼서 디스페이트 되거나 이런 식으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더 높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뭐든지 우리는 평형 상태를 다룹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평형 상태가 있으면 it's dead. 이거 죽은 상태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non-equilibrium state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센세시스 또는 메타볼리즘, 카타볼리즘을 제가 그냥 뭐 너무 어렵지 않은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새 사실 바이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런 에너제틱스가 서머다이내믹스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제 18장 강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